안녕하세요. 심플한 관심 종목 TV입니다. 해당 영상은 이제 4월 29일 화요일 아침 관심 테마 브리핑이고, 자, 일단 뭐 미증시 같은 경우에 뭐 다우, 그 다음에 이제 나스닥, S&P 차트들이 조금 묘하기는 하죠. 아침에는 이제 보합으로 시작을 했다가 장중 이제 좀 하락을 했었어요. 그리고 그 뒤에 또 종가 기준으로 좀 끌어올리면서 이렇게 좀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어제는 지수가 거의 보합이다 보니까 미국장에서 좀 특이점 있는 기업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엔비디아만 조금 하락을 하기는 했는데, 엔비디아는 최근에 요 내용이겠죠. 화웨이 자체 AI 전용 칩 개발, 그것 때문에 중국 화웨이 고성능 AI 칩 개발 중이다. 엔비디아 H100의 도전장. 그래서 요게 이제 이르면 다음 달 공개 전망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다음 달 나왔을 때 만약에 좀 그 성능이 좋다. 상대적으로 뭐 가성비라고 좀 표현하기도 좀 그래요. 가격 같은 경우는 얼마나 나올지는 뭐 그때 가서 봐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성능이 얼마냐? 여태 엔비디아 말고 대체품이 없었는데 엔비디아를 진짜 말 그대로 대체할 수 있을 정도의 성능인가? 그거에 따라서 조금 영향 미칠 수도 있기 때문에 엔비디아 관련해서는 요 내용을 한번 좀 생각을 해볼 필요는 있지 않나? 이게 나왔는데 성능이 엇비슷하다. 그러면 이제 엔비디아 주가에 조금 더 영향을 줄 수도 있겠죠. 지금 이제 그냥 개발한다. 엔비디아 H100의 도전장 해가지고 다음 달에 공개할 예정이다. 이것만으로도 엔비디아 2%좀 영향을 주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제 중국 매체 미국 관세 대응 조치 6월 이전 발표될 것이다. 그래서 계속 그 미중 갈등에 대해서는 뭐 엎치락 뒤치락 해요. 뭐 트럼프는 이제 통화했다 하는데 시진핑은 뭔 소리냐, 통화한 적 없다. 막 중국이랑 계속 오락가락 하는데 또 뭔가 수면 밑에서 관세 협상은 좀 이어지고 있는 흐름이죠. 그래가지고 얘네들이 모르겠어요. 자존심 세울 거 세우면서 이제 겉으로는 뭐 계속 투닥투닥 하는 건지, 일단은 관세에 대해서도 6월 이전 아직 좀 텀은 있기는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관세 협상은 조금 일찍 나왔으면 했지만, 이제 7월 패키지, 우리나라 대선 이후에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고, 그 다음에 이제 좀 승인은 그 도장을 찍든 하겠다라는 부분이 이제 협상하는 분들의 내용이고, 조선협력 플러스 에너지 수입 먼저 논의, 그리고 LNG 같은 경우에는 사업성 확인이 우선이다. 그래서 일단 이번 주 해가지고 팀 꾸려서 사업 진행, 그 협상 진행 이런 내용들이 있기는 해요. 그래서 아직 그 관세 협상에 대해서는 좀 키워드는 멀지 않을까. 그리고 이쪽은 이제 좀 진행된다 싶으면 6월, 7월 이때쯤에는 자동차, 뭐 부품주라던가 현대, 기아 관련 주들 관세에 대해서 좀 긍정적으로 나올 확률이 높기 때문에 그거 정도는 좀 기억을 해두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6월 2일에는 백악관 알래스카 LNG 서밋 추진. 이건 뭐 추진이어가지고 아직 확정이 난 것 같진 않은데, 일단 뭐 한 달 조금 더 남기는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요것들은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고, 자, 이번 주는 특별한 일정 거의 없습니다. 그냥 다 실적 발표예요. 그래서 2차 전지들이 좀 많고, 에코프로 BM, 그 다음에 내일도 에코프로 LNF, LG엔소, 에코프로 머티 다 2차 전지죠. 그 다음에 이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등등 하나 시리즈들이 실적을 하나씩 툭툭 던지고는 있습니다. 그리고 목요일날 근로자의 날 휴장, 그리고 다음 주로 넘어가면은 어린이날, 그 다음에 또 화요일까지 월화 휴장. 휴장이 좀 많죠, 다음 주에. 그리고서 FOMC 금리 발표까지 이렇게 있는데 좀 큼직한 일정은 좀 없는 것 같아요. 자, 그리고 6월 3일 대선 있고, 그 다음에 해군성 장관, 그 다음에 트럼프 장남, 30일 거제 울산 조선소 방문, 요 키워드에 대해서 일단 일본 방문을 해가지고 어제 일본 그 조선 협력 논의 이것도 있었는데, 그 이후에 밤 7시쯤에는 뭐 이런 뉴스가 있기는 합니다. 일본 방문해서 함정에 대한 신규 생산보다 그냥 MRO 확대 논의, 요 키워드가 하나 있고, 뭐 어제 하나오션 같은 경우 오후에 빠진 게 요것 때문은 아니죠. 이게 차라리 그 넥스트레이드 없었으면은 아침에 좀 개파락하고 그렇게 해서 좀 공략하기 더 편하지 않았을까 싶은데, 일단은 사는 25년 품은 하나오션 지분 매각한다. 근데 이거 지분이 꽤 많기는 하거든요. 지분이 꽤 많기는 해요. 작진 않죠, 당연히. 사는에서 들고 있는 것들은, 기업들은 HMM도 그렇고 지분이 좀 많기는 합니다.
그래서 어제 이제 좀 빠졌는데 저도 오늘은 좀 고민을 해볼 것 같네요. 이게 그냥 수급 이탈로 쭉 이어질 것인지 아니면은 해가지고 좀 한번 턴 시키는 모습을 좀 보여줄 것인지. 그래서 어제는 주가는 좀 많이 스트레이트로 빠지지 않았나 싶은데 이게 물량이 조금 있다 보니까 오늘 외국인 기관 움직임들을 한번 좀 체크를 해볼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오션이 만약에 여기서 더 빠진다 그러면은 나머지 조선주들이 어제도 같이 영향을 좀 받긴 받았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이 악재는 오션에만 좀 해당되는 악재겠죠. 그러면 현대미포나 뭐 조선해양, 현대중공업 등등 나머지 조선주들은 좀 건실하게 버틸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거는 그때 좀 생각을 해볼 것 같고, SKT 유심 해킹 여파 확산 재개 금융권 유심 교체 권고, 그리고 요게 발표 나왔던 것보다 더 클 수도 있다 이런 내용도 지금 뉴스는 있거든요. 그래서 SKT 유심 대란에 은행 알뜰폰 관련해가지고 뭐 좀 반사이 받을 수도 있다. 어제 알뜰폰 관련주들 LG 헬로비전이랑 아이즈비전 요런 애들이 좀 상승 많이 하기는 했는데, 자, 그거 플러스 명의도용 나오는 거 아니냐? 어제 그 이제 5천만 원 그 뭐 대출 받았다? 그런 내용이 있었는데 그거는 결국엔 일단 좀 스미싱인 것 같더라고요. 아직 공식적으로 유심 이것 때문에 이제 피해봤다. 그 실제로 갖다 유심 복제를 해가지고 그 해커가 이용해서 이제 직접적으로 갖다 이제 금전적인 피해를 봤다. 요거는 아직 확정적인 뉴스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냥 일단은 이런 상황에서 뭔가 금전적인 문제가 생기면 이거 유심 때문 아니냐 하고 봤는데 일단은 뭐 스미싱이라던가 피싱 이런 게 이제 대부분인 것 같지만 일단 좀 불안불안하죠. 저도 지금 당장 교체를 해야 되는데 어제 줄이 너무 많아서. 자, 그 다음에 이제 SKT 인증 중단, 안면인식 강화 이런 내용들이 있기는 해요. 그래서 안면인식 관련주가 일단 대표적인 게 슈프리마, HQ 슈프리마 이쪽은 한번 좀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서 알체라 있었고 CU박스 있고 요게 CU테크 이거네요. 이게 사명을 시선 이걸로 바꿨네요. 시선 AI. 그냥 아예 기업 이름에다가 시선이라고 좀 갖다 붙여놓기는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포커스, HNS 이런 애들이 있는데, 포커스 AI 이거는 환기여가지고 요거 말고서도 이제 뭐 포스코 DX 이게 이제 그냥 공장에서 쓰는 뭐 안면인식 이런 기업들인데, 일단은 여기서 누구를 좀 엮어줄지 안 엮어줄 수도 있고 혹은 다른 종목 엮어줄 수 있기도 합니다. 일단은 안면인식은 대충 요 정도로 기억을 해두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어제 이제 유심 관련주들에서 상한가가 4종목이 나왔죠. 엑스큐어랑 유심에서만 엑스큐어 점상으로 또 시작을 했고, 유비벨록스도 점상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 다음 한솔 인티큐어 옴니시스템 등등이 있었고, 보안 관련주들 통해서는 이제 한싸 요 종목이 일단은 오전에 돈 좀 들어오고 하면서 상을 가고, 모니터랩, 센지랩 등등 그 데이터 센터라던가 혹은 그 딥페이크 관련 주들로 부각됐던 보안 키워드들이 좀 부각이 됐어요. 그 다음에 이제 아톤, 패스 어플 해서 얘는 좀 쌍봉 구간 넘기는지, 그거 외에도 유심 보호 서비스 플러스 그 알뜰폰, 아이즈비전이나 LG엘로 비전 이런 것들은 좀 종목이 좀 아쉬운 게 좀 잡주들 움직임이 좀 많기는 한데, 일단은 오늘까지 한번 좀 체크는 해봐야 될 것 같기는 합니다. 그리고 어제는 이제 금요일에 SK텔레콤이 안 빠져서 조금 갸우뚱했는데, 일단 얘가 빠지면서 KT랑 LGU 플러스 살짝 반사 개념으로 부각이 되지 않았나. 그래서 오늘도 일단 보기는 보는데 오늘 시장에서 얘가 과연 끝까지 좀 돈을 묶고 갈 수 있을지, 아니면은 이제는 뭐 좀 한 3, 4일차 이렇게 넘어가다 보니까 조금 중간에 힘이 빠질지, 오전에 좀 힘을 주고 나서 그런 식을 좀 생각을 해 둘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유럽 국가 측에서 스페인, 포르투갈 이쪽은 대규모 정전으로 인프라 마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쪽 국가들 같은 경우에는 기본 베이스가 좀 신재생 에너지이기는 해요. 신재생 에너지이고 플러스 이제 전력망에 대해서 뭐 보충을 하거나 그러려고 하겠죠. 그래서 이게 뭐 직접적으로 우리나라 시장이랑 뭐 엮이고 우리나라 시장에서 뭐 저쪽에 이제 매출이 엄청 크고 그런 기업으로 딱 부각될 만한 건 없기는 한데, 혹시나 신재생 에너지가
힘이 빠질 것 같지는 않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정책 개념이기 때문에. 근데 그거랑 이제 별개로 이제 뭐 변압 전선 이쪽에 대해서는 뭐 노후 전력망 교체라던가 미국 키워드처럼 같이 엮을 수 있기 때문에 변압 전선 요쪽은 그냥 한번 쓱 훑어만 볼 것 같아요. 그래서 워낙 좀 멀다 보니까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서 이제 메인으로 갔다가 매출 엮여 있는 그런 기업들도 아닌 것 같기는 한데, 그래도 이런 서방 국가에서도 대규모 정전, 인프라 마비, 그리고 이런 키워드가 지금 신재생 에너지 좀 주축으로 하는 기업들에서 일어나고 국가들에서 일어나고 있다 보니까 요게 이제 나중에는 원전이랑 결국 서방 국가들에서도 처음에 신재생 에너지 계속 추진하다가 결국에는 지금 원전을 조금씩 끼는 이유가 이런 부분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냥 온전히 신재생 에너지만으로는 현재 현대 산업들의 그 전력을 온전히 다 충당할 수는 없는 상황이거든요. 기술력이 뭐 나중에 이제 발전을 하던가 아니면 뭐 신재생 에너지를 정말 크게 하면 되지 않겠냐 싶은데, 그거는 분명히 또 다른 문제가 생기죠. 애초에 설비에 대한 뭐 자산이 들어가는 것도 있고, 일단은 신재생 에너지 정말 이제 뭐 옳은 필요한 방향인데, 이렇게 해가지고 아직은 기술력이 좀 못 따라간다라는 표현을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이것만으로 현대사회에서 이제 전력 온전히 충당이 안 되는구나. 자, 그리고 대선 이슈는 계속 지금 시장에서는 국힘 측은 결국 한덕수로 갖다 포커싱이 되고 있어요. 한덕수가 이제 대선 출마 선언을 하냐 마냐. 근데 지금은 분위기로는 일단 출마 선언이 거의 뭐 뉴스들만 봤을 때는 이제 굳혀져 있는 상황인 것 같고, 처음이랑은 좀 다르죠. 처음에는 이제 리스크 때문에 뭐 출마 뭐 얘기도 꺼내지 마라 이랬었지만, 그 이후에는 점점 이제 조용히 침묵을 하면서 이거 대선 출마에 대해서 기대감이 분명히 있는 것 같다 하면서 부각이 되고, 그리고서 국힘 같은 경우에도 결국 경선이 누가 될지는 봐야 되는데, 오늘 이제 2인 발표, 그래서 김문수, 한동훈, 홍준표 중 한 명은 떨어진다. 근데 이제 여기도 생각보다 좀 엎치락뒤치락 하면서 막 바뀌었어요. 처음에는 이제 지지율이 압도적이어가지고 김문수 관련주가 쭉 치고 올라오고, 나머지는 상승률이 상대적으로 좀 아쉬웠죠. 이렇게 보면은 김문수 관련해서는 지지율 뉴스랑 막 해가지고 좀 올라왔는데, 그 이후에 뒤에서 이제 힘이 빠지는 게 한덕수가 처음에 대선 출마를 한다는 거야 만다는 거야 좀 어중간하고 혹은 선을 그었었는데, 그 이후에 이거 대선 출마할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겠는데 하면서 뒤에는 한덕수 관련주들이 계속 좀 변동성은 크기는 했죠. 아무래도 리스크가 있다 보니까 밀릴 때는 좀 밀렸다가, 그러다가 이제 또 뉴스 한 번에 다 올라오고, 그러다가 또 밀리고, 이런 식으로 이제 변동성은 있을 수밖에 없기는 했습니다. 근데 이쪽이 지금은 이제 대선 출마에 대해서 뭐 공식적으로 아직 오피셜로 나온 건 아니지만, 그래도 뭐 그 주변 뭐 사태부터 해가지고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기는 해요. 그리고 이제 국힘 내부에서도 결국에 누가 될진 모르나 하면은 한덕수나 이제 단일화 해야 된다, 이런 내용들이 있어가지고 한덕수 측 이낙연 연대의 정세균 영입 시도, 호남 표심 겨냥, 그 다음에 이제 국민의힘 4인에 모두 지지율 앞선다, 이런 뉴스들은 조금 자극적으로 볼 수 있지 않나. 그래서 뭐 아이스크림 에듀, 시공테크, 어제 아이스크림 에듀는 상을 갔죠. 또 그 다음에 이제 시공테크 대한제당 시리즈 등등, 이렇게 해가지고 한덕수 관련주가 좀 힘을 주면서, 나머지 관련주들은 쭉 밑에서 놀거나 아니면 뭐 기술적인 반등이 있었지만 이런 식으로 좀 메인으로 갖다 힘을 못 준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국힘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 이런 경선 일정, 거기서 이제 올라오는 사람과 못 올라오는 사람들 갈리고, 결국에 지금 분위기는 일단 한덕수로 압축이 되는 것 같습니다. 시장에서도 이제 그런 게 주가에 좀 반영이 되는 것 같고, 이재명 역대 최고 득표율로 민주당 대선 후보 선출. 그래서 이제는 그냥 이제 대선 공약 이런 것들을 좀 메인으로 볼 수 있겠죠. 그래가지고 인맥 관련 주에서도 오리엔트 전공, 형지글로벌, 상지건설, 이런 것들이 이제 튈 때는 좀 탄력이 있는, 기본적으로 막 10% 20%씩 왔다 갔다 하는 종목들이고, 그거 외에 이제 정책 관련 주들 한 번씩은 좀 체크를 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크라우드웍스 어제 좀 쑥 하고 장대 음봉처럼 밀리기도 하고, 지역 화폐는 뭐 민주당 1조 추경, 그것 때문에 이제 유라클, 코나이, 웹캐시 등등 어제 이제 넥스트레이드 구간에서도 시간에 이렇게 좀 상승을 했고, 창투 퓨리오사 관련해서는 생각보다 2만원 주변을 좀 잘 버티고는 있습니다. 그다음 뭐 엑스페리스, TS, DSC 보면은 차트들이 좀 묘하죠. 옆으로 이제 슬쩍 좀 버티는
뉴스를 좀 기다리는 그런 느낌이고, 세종시 이전은 저는 여기는 이제 메인 반등은 좀 제 개인적으로는 나올 건 나왔다고 생각을 해서 뒤에는 조금 생각을 해볼 것 같아요. 자, 그리고 그거 외에도 뭐 대북주랑 에너지 고속도로 같은 경우, 에너지 고속도로도 어제 좀 언급이 있기는 했는데, 얘네들은 혹시나 저기 스페인, 포르투갈 그쪽 이제 전력망 키워드로 좀 한번 슬쩍 엮는지, 그리고 스마트 그리드에서 옴니 시스템은 어제 유심으로 싹 하고 테마를 좀 갈아타기는 했죠. 그리고 웹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정부 차원에서 뭐 지원 내용들이 있다 보니까 위로 가기보다는 그냥 밑에서 밀려 있다가 툭툭 튀는 그런 모습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인맥주랑 이제 정책주들 전체적으로 좀 생각을 할 게 많은 것 같기는 해요. 그 다음에 이제 좀 중요하게 봐야 될 게 뒤에 정책 공약과 당 정책을 모아서 공약집을 발간할 예정이다. 이제 대선 일정으로 좀 들어가다 보니까 대선 공약이 좀 많이 중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어제는 SK 하이닉스 방문했는데 그 이후에 이제 공약집에 어떤 것들이 좀 끼어 있을지, 공약집이 발간 나오면은 그거는 좀 내용을 잘 체크를 해보실 필요는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선 테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좀 조심스럽게 리스크에 대해서는 꼭 생각을 하셔야 돼요. 여기가 이제 어느 순간에 확 빠져버리거든요. 대선 테마는 항상 그래요. 이게 재료 일정 같은 것들이 좀 있는 것 같은데, 그래도 계속 반복되다 보면 일정 시점을 기준으로 주가를 회복한다는 느낌보다는 저점 이탈하고서 거기서 이제 조금 돌려놓고, 근데 그 돌리는 게 그 저점이라던가 뭔가 그 전 구간을 완벽하게 깔끔하게 돌리면서 뭐 수익 주고 그러진 않아요. 일정 구간에서부터 좀 밑으로 가다가 돌리고 하다가 어느 순간 뭐 이런 식으로 했다 주가가 이렇게 해서 좀 돌리고 하다가 어느 순간 이 돌리는 것조차 없어지면서 쓱 하고 사라집니다. 그래서 대선이 점점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뭐 한두 번 정도의 좀 반등 같은 경우에는 좀 노려볼 수 있지 않나. 아직 메인 대선 공약 있고, 그래서 그 생각은 하는데, 그 인맥주라던가 이런 것들에서 좀 갑자기 훅 하고 빠지고서 회복 안 되는 경우가 꽤 있어요. 그래서 인맥주들은 대선 테마는 그 좀 초반부터 처음에 이제 좀 적극적으로 공략하는 게 좋고, 나중에 가면 갈수록 비중을 좀 줄이면서 대선 다가오면은 뭐 마지막으로 기술적인 반등, 메인 반등 한번 보여주나, 그 이후에는 더 주의하는 게 좀 좋기는 합니다. 자, 그래서 그것들 꼭 생각해 두시고, 그래도 아직 대선 공약 이슈 같은 건 한 번 정도는 좀 남아있는 것 같기는 해요. 자, 그리고 그거 외에는 뭐 자율주행은 이제 로보택시 6월달 출시 이런 거 생각하면 될 것 같고, 재건 쪽은 푸틴 다음 달 8일에서 10일 전승절 80주년 기념 휴전 선언, 요게 좀 있기는 합니다. 근데 이제 미국 백악관 트럼프 측은 야, 그거 좀 일시 휴전 말고서 어느 정도 좀 지속성 있는 휴전을 하자. 그래야 우리가 뭐 휴전 협정에 대해서 조금 더 힘을 주고 뭐 할 수 있지 않겠냐, 이런 부분이고, 트럼프 우크라이나 크림반도 포기할 것이다. 푸틴 그러니까 니네 협상 서명해라. 거의 뭐 우크라이나는 지금 패싱 수준이죠. 우크라이나의 지금 의견은 그렇게 중요하지가 않아요. 현실적으로 무기도 없고 힘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서방 국가가 지원을 해주고 막 세게 해주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계속 진짜 이건 트럼프의 발언을 보면은 우크라이나라는 국가가 결국 뭐 땅을 뺏기고 침범을 당한 건데 뭐 우크라이나 편을 안 들어주죠. 이게 이제 국제사회의 그런 부분도 있고, 분명히 힘이 없으면 당하는 안타까운 상황이기도 합니다. 이제 결국에는 우크라이나는 이런 내용을 통해서 그냥 좀 안타깝다 이 생각도 들지만, 그만큼 지금 미국은 결국 러시아랑만 결국 말 맞춰가지고 협상하면 끝나는 거 아닌가 라는 상황인 거고, 그 다음에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결국 미국이 그냥 저렇게 대놓고 하는데 뭐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현실적으로 미국이 무기 끊고 위성 끊고 전쟁 지속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자신들이 유리한 것도 아니다 보니까, 그래서 지금 러시아랑 거의 그냥 대놓고 공식적인 협상을 압박을 하는 것 같고, 그 뒤에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등등 정상회담, 결국에 휴전 같은 게 나오더라도 좀 메인 휴전, 제대로 된 종전안이나 뭐 휴전안 이런 거 나오기 전에는 이런 정상회담은 좀 이어지지 않을까 싶거든요. 근데 과연 이러다가 계속 안 하면은 한번 좀 손 놓는 내용도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그 부분은 조금 매매에 대해서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재건 관련주는 최근에 어디 갔어? 그냥 조금 뭐 대금 확 줄어들면서 쫄쫄쫄 밀리기는 해요. 근데 뭐 크게 하락을 하진 않는 게
기대감이 분명히 좀 있다 보니까 그럼 오늘 이제 휴전 선언 요거에 대해서 뭐 좀 좋게 잠깐 반응을 할지. 자, 그래서 이런 것들 말고서는 이제 개별주 BHI부터 해가지고 어제 인펜티질의 또 신고가 주변까지 좀 다시 트라이를 하는 모습이 있었는데, 이런 음봉을 잡아먹고 올라온 거는 조금 의미는 있어 보이기는 합니다. 해가지고 뭐 거래대금 비슷하게 장대 음봉 갭 뜨고서 쭉 밀고 그거를 그대로 좀 잡아먹고 올라오기는 했어요. 요거 말고서는 그 외에는 뭐 이제 개별주들이 좀 많기는 한데, 일단 이번 주는 좀 공격적으로 할 만한 건 그렇게 좀 땡기진 않다 보니까 뭐 테마도 어중간하기는 하죠. 일단은 유심, 그 다음에 이제 뭐 보안 요쪽부터 해서 조선은 오늘 하나오션 움직임이 조금 중요할 것 같아요. 걔가 그냥 쭉 빠지는지, 그리고 하나오션 때문에 다른 종목들이 같이 빠진다면은 그런 거는 조선 나머지 관련주들은 뭐 실적 발표부터 해가지고 좀 괜찮지 않았나 노려볼 만한 부분이 있는 것 같고, 그거 외에는 이제 좀 개별주, 그 다음에 이제 뭐 정치 정책 이런 것들이 좀 메인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돈 많이 버시는 하루 되셨으면 좋겠고, 영상 항상 도움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